여러분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300만 종 이상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 중 하나로 2,500종이 넘는 나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티코나벨, 문드르크 명주원숭이, 마핀과리 개구리, 분홍골고래 보토 등 다양한 생물이 처음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온실가스 4분의 1을 흡수해온 이 거대한 지구의 혁파에 최근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 60%를 차지하는 브라질 유역이 지난 10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20%가량 많은 CO2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브라질 내에서 화전과 벌목에 의한 아마존 숲 파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배경이 있는데요. 단순히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마존인 만큼 아마존 유역 대다수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까지의 브라질의 환경정책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 개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9년 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보우소나루는 재임 기간 동안 경제 논리를 근거로 아마존 개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전부 다 완화했고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의 벌금을 대폭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환경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감축했죠. 결국 아마존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엄청난 면적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고 불법 채벌과 채굴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를 무리하게 개간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산불도 빈번하게 발생했죠. 보우소나루는 아마존 산불은 원주민 문화 탓이라는 망언을 한 적도 있는데 놀랍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줘야 이해가 쉽겠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축구 경기장 330만 개 규모의 산림 면적이 파괴되어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재임 4년 동안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 면적이 줄어들었죠. 게다가 보우소나루가 국제사회 기부로 운영되는 아마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기금 운용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존 보호에 힘쓰고 있는 룰라 대통령을 소개해볼까요? 2023년 3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룰라는 아마존 산림을 적극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룰라는 환경 단속 기구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였고 감시용 헬기와 장비 구매 관련 예산도 증액하여 아마존 내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마존 산림 벌채 면적은 4,977제곱킬로미터로 이전 동기 대비 무려 50.5%나 감소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산림 벌채 면적 비교 자료를 보면 룰라 정부가 아마존 복원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겠죠? 또한 작년 6월 룰라 대통령은 2030년까지 불법 산림 벌채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열대우림 내 범죄 추적을 위해 위성정보와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숲 복원에 인센티브 체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지켜볼까요? 이 밖에도 룰라 정부는 작년 11월 우리 돈 약 2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는데요. ESG 채권 발행을 통해 거둔 자금을 환경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정부 때 중단됐던 아마존 기금도 함께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룰라 정부는 탈탄소 부분에 투자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혜택을 부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룰라 대통령은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룰라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띠기도 했습니다. 바로 환경 정책과 석유 개발 사이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석유를 생산하면 빈곤층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마존 북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브라질 국영 에너지 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아마존 석유 개발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룰라 정부는 왜 보호해야 할 아마존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낸 것일까요? 바로 아마존이 걸쳐있는 적도 일대, 특히 베네수엘라 아마존 지역에는 미국 전역 매장량의 약 70%에 달하는 원유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로서는 포기가 쉽지 않겠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브라질 경제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50년간 석유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정책 시행에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환경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화근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환경 관련 정부기관 노동자들의 급여가 낮고 노동 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이후 룰라 정부는 모든 경직자들의 임금을 9%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경 노동자들의 임금은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고 점점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환경부처 공무원들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진행하고자 했던 아마존 보호 조치도 마비되었습니다. 네이처지는 환경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면 환경 관련 업무와 연구에 지장이 생겨 결국 기후위기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라질 국내에서부터 국가 경제 및 행정 등의 문제가 아마존 관련 정책과 결부되면 아무래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국내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우선 룰라 정부는 환경부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과 투자 요구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환경부처 공무원들은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한 현장 업무에서 원주민 거주 지역의 산림 보존과 불법 정글 출입을 단속하는 등 경찰의 역할을 하고 환경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연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환경기관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임금 인상과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해왔어요. 룰라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고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관련 부처의 행정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룰라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시행에 더욱 도움이 되겠죠. 또한 아마존 보호와 같이 환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심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지역의 지역 사회는 자원 개발 및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공무원들과 시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계와 환경을 모두 보존할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야 해요. 환경 정책과 석유 개발 사이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는 종종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많은 경우 경제 개발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 같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룰라 정부 또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의 경제 다각화 또한 석유 개발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LPG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LPG 협회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 가구의 91%가 이미 LPG를 조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LPG는 석유에 비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기 때문에 LPG 발전기 보급 및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아마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환경법 위반 기업 벌금을 감면하고 불법 산림 벌채 벌금 규모를 하락시켰던 기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책에서 벗어나 아마존 지역에서의 벌목, 화재, 농업, 산업개발 등 불법 산림 파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브라질의 아마존 관련 정책 시행에 영향을 주는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마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마존 열대우리는 브라질의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과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아마존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된 아마존 협력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1978년 7월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 정상은 아마존 협력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97년에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를 회원국으로 하는 ACTO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8월 브라질에서 네 번째로 개최된 ACTO 정상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서인 벨렘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는 모든 환경 범죄 단속, 아마존 밀림에 거주하는 지역 원주민과 아마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인권 보장, 정부 차원의 아마존 개발 축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 공조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언제까지 산림 벌채를 완전히 종식시킬지, 밀림지대의 불법 광업 활동을 언제까지 근절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 외의 다른 국가는 어떻게 아마존 보호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마존 기금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산림 보호 기금입니다. 2008년 브라질 룰라 대통령 집권 시기에 창설되어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가 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 시기에 아마존 훼손 가속화 및 기금 운용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어요. 하지만 룰라 대통령이 2023년에 재당선된 후 브라질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이 기부를 재개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브라질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3월 26일에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만난 것 알고 계신가요? 두 대통령은 아마존강 하구 인근 벨렘에서 만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앞으로 4년간 11억 달러 규모의 공공, 민간 자금이 투입돼 브라질 가이아나 열대우림 보호 투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세계 열대우림의 보존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이를 위한 혁신적 금융상품, 시장, 환경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등을 포함한 의제를 내세우며 앞으로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국제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하니 앞으로 프랑스와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겠죠. 브라질은 2025년에 벨렘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제30차 당사국 총회도 개최한다고 하니 이러한 브라질 및 세계 각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아마존 지역의 산림 파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기에는 아마존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룰라 대통령 시기에는 환경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AC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아마존 지역의 보호와 개발을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지구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